왜 저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미넨 최고의 선수였던 더리우트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매 경기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김민재 선수만의 특별한 무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무기가 다른 센터백들한테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 스케리 태도, 김민재 선수의 수비 태도는 아주 희귀합니다. 어떻게 희귀하냐? 기본을 너무 잘 지켜. 일단 상대 공격수가 옵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수비를 합니다.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옵사이드 트랩을 써서 옵사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혹시나 자기가 못 본 뒤쪽에 데이비스가 내려가가지고 옵사이드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수비를 합니다. 수비를 다 마무리하고 부심을 보고 손을 들죠. 근데 웬만한 센터백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옵사이드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그냥 손 들죠. 안 뛰어, 안 쫓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VAR 해보니까 온사이드. 자, 그리고 미넨이 코너킥 공격을 할 때였어요. 키미가 올리고 김민재가 헤더를 박았는데 상대 골키퍼가 잡았네? 김민재 리액션 좀 보려고 했더니 이미 수비 진영으로 돌아갔어. 아니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개빨라. 진짜 수비수로서 마인드는 최고입니다. 볼 터치 직전의 결정. 자, 미넨은 후방 빌드업을 하는 팀이죠. 가끔 오지게 전방 압박하는 팀 만나면 미넨의 센터백들이 그 압박에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김민재는 그 방면에서 탑티어입니다. 왜냐? 압박해오는 상대를 끝까지 보면서 볼 터치 직전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시 중에 첫 번째는 셔플이죠. 셔플은 제가 토니 크로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공이 오면 상대가 압박해오는 방향 체크하고 요쪽으로 잡아놓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목만 톡 꺾어서 반대로 잡아놓는 거. 이게 진짜 기술 좋은 미드필더들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때 공간을 만들라고 쓰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 기술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한테 볼을 줄 때 상대 공격수가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잡아놓을 것처럼 동작을 취하다가 볼 터치 직전에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터치하는 거예요. 상대가 예측하는 방향에 반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김민재는 볼 가지고 쭉 올라가요. 또 가끔은 오른발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왼발로 셔플을 하기도 합니다. 볼이 오면은 바깥쪽으로 잡아놓을 것처럼 하다가 볼 터치 직전에 왼발로 뒤쪽으로 잡아놔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는 또 나가 떨어져. 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빡세게 압박해와도 무서울 게 없어. 그리고 이 셔플이 좋은 게 자기 앞에 있는 상대 공격수 한 명만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 전체를 속일 수가 있어요.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전개되면 상대 선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슬라이드 한다고. 그리고 한쪽으로 몬 다음에 쾅 갖다 박아가지고 볼 뺏는 건데 김민재가 셔플을 해서 볼 전개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 전부 다 아차차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수들 체력도 쭉 닳게하고 배열이 흐트러지니까 공간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볼 처리하는 것 중에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어요. 상대 진영에서 롱볼이 날아왔어.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거 헤더하러 갔어요. 근데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한테 가다가 압박 방향을 바꿉니다. 김민재 선수가 키미이한테 헤더로 뽕 떨궈줄 걸 예상하고 그쪽으로 압박하러 간 거야. 근데 김민재 선수는 볼 처리 직전에 그걸 확인하고 그 선수의 뒤쪽으로 헤더를 떨궈놔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역동작이 걸려 수비 못해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키미이가 아주 손쉽게 볼을 소유했죠.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볼을 그냥 흘릴 때도 있어요. 상대가 뻥 걷어냈는데 김민재 선수한테 볼이 가요. 이렇게 한번 바운드 된 거를 가슴 트래핑해서 잡을 참이야. 근데 상대 공격수가 그걸 예상하고 김민재가 가슴 트래핑 한 이후에 갖다 박으려고 겁나 뛰어와.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든요. 아씨 뺏기겠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언제 뒤를 체크했는지 볼을 쏙 흘리더라고. 원래는 가슴 트래핑 하려 그랬는데 요거 해놓으면 뺏길 것 같으니까 볼 터치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쏙 흘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뒤쪽에 우리 동료가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순간적인 판단력, 시야, 신기해. 상대에 따라 다른 수비 방법. 자, 얼마 전에 레버쿠젠전 때였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전진 패스 온 거를 옆에다 돌려놓고 바로 뒷공간으로 침투했어요. 그리고 수루 패스가 곧바로 들어왔어.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예상하고 미리 쳐져 있었죠. 그래서 100% 김민재 볼이었어. 근데 되게 다급하게 태클을 해가지고 볼을 사이드 쪽으로 걷어내네? 이상하다? 평소 같았으면 골키퍼한테 백패스 하고 옆으로 벌렸을 텐데 왜 저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따라오는 공격수가 보니페이스였거든요. 이 선수가 키는 193에 등치도 크고 빠르고 기술도 좋거든요. 그런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한 거죠. 보니페이스가 안 그래도 빠른데 속도가 붙은 상태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김민재의 패스가 약했다? 그러면 잘렸을 수도 있어. 아니면 타이밍이 애매해서 울라이 골키퍼가 걷어낸 게 보니페이스 맞고 들어갈 수도 있어. 또 그렇다고 백패스를 너무 세게 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위험해요. 왜냐면 골대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게 백패스를 했는데 골키퍼랑 호흡이 안 맞는다? 자책골 날 수도 있지. 그리고 괜히 볼을 잡아놓으면 보니페이스가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뺏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확실하게
확실하게 걷어낸 겁니다. 상대 공격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수비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에서도 그런 판단을 아주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했다는 게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왼발잡이 같은 오른발잡이. 자, 현대축구에서 왼발 센터백이 굉장히 비싸죠. 왜 비싸냐? 가치는 높은데 몇 명 없으니까. 자, 그러면 왜 가치가 있냐? 일단 수비 상황부터 볼게요. 자, 현대축구에서는 풀백이 공격적으로 높이 올라가거나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해서 중앙으로 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왼쪽 풀백이 자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왼쪽 센터백이 그 공간을 자주 커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왼발로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하거나 뺏은 공을 왼발로 빠르게 전방에 연결해야 되죠. 그러려면 왼쪽에는 왼발 센터백이 서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정말 희귀한 게 오른발잡이 센터백인데도 왼발 기본기가 그냥 왼발잡이급이에요. 일단 왼발 클리어링 실수 거의 없죠. 그리고 그냥 뻥 걷어내는 게 아니라 클리어링과 동시에 톡 찍어가지고 우리 팀한테 연결을 해. 바로 공격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발인 왼발을 뒤에 놓고 수비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뭔 얘기냐? 요즘은 반대발 윙어들이 많죠. 그래서 이 왼발잡이들이 안쪽으로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센터백들이 뒤로 무르다가 몸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요 왼발을 빵 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왼발잡이 센터백은 왼발이 주발이니까 요 차고 나가는 힘이 더 크겠죠. 추진력이 더 세지. 근데 오른발잡이 센터백은 왼발이 약발이니까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약하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조금 느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육상, 쇼트트랙, 야구 이런 스포츠들이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게 인간이 유전적으로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곡선 코스를 돌 때 주발인 오른발을 팍 쳐야지 코너링이 더 빠르니까. 자, 아무튼 왼발 센터백이 더 빨리 돌아서 수비를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선호를 한다는 건데 김민재 선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어떤 방향으로 돌든 아예 돌파 허용을 안 해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할 때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른발잡이 센터백하고는 다른 패스 코스를 볼 수가 있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풀백이나 윙어한테 줄 때 오른발로 주면 각도상 상대 공격수한테 잘릴 수가 있어. 근데 왼발로 바깥쪽으로 살짝 감아서 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왼발잡이 더 선호. 자, 그리고 왼발잡이 센터백은 공이 이렇게 왼발에 있을 때 가운데로 꺾어가지고 쭉 집어넣는 패스가 가능하죠. 자, 근데 김민재 선수는 왼발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요런 패스나 다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왼발로 뒷공간에 로빙 스루 패스까지 찌릅니다. 상대 풀백의 키를 살짝 넘길 만큼만 톡 찍어 놓는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받기 쉬워. 이렇게까지 왼발을 잘 쓰는 오른발잡이 센터백은 거의 없죠. 개선점. 자, 김민재 선수 수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공격 쪽에서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슈팅.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넨 같은 팀에서 뛰다 보면 상대가 마음 먹고 버스를 주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센터백이 가끔씩 때려주면 좋다고요. 실제로 더리우트 같은 경우는 많이 때려요. 맞다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리다 보면 상대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앞쪽에 또 공간 생기죠. 그럴 때 또 좋은 패스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정말 미넨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강팀에 간 김에 슈팅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명보 형님 그 슈팅이 진짜 임팩트가 셌다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개선점은 빌드업을 할 때 조금 더 지휘를 하고 리드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레버쿠젠전 때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갖고 혼자 쭉 올라갔어요. 고스피드 살려가지고 쭉 공격 나가면 좋은데 볼 받으려고 내려온 케인한테 톡 줘버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속도가 팍 죽었어. 물론 케인이 내려와 있으니까 전방에 패스 옵션이 부족하죠. 그래서 무리할 필요 없죠. 또 스코어도 1대1이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소유권 넘겨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맥락상 그 흐름을 쭉 살렸어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케인한테 왜 내려와? 올라가. 너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템포 왜 죽여?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고 공격 속도 높여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가진 특별한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넨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한국인 수비수 진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더 압도적인 경기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챔스 우승도 가고 발롱도르 순위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